우리는 흔히 능동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 뇌의 착각에 불과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생각을 너무도 가까이서 바라보고 그 생각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가까이서 붙들고 생각과 싸우게 되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종종 생각 곱씹기에 빠지고 그 과정에서 우울과 불안감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정신건강 관련된 스타트업을 창업한 이후에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홍승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책을 새로 발간하게 돼서 이제는 CEO이자 의사이자 작가이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경험들은 뇌의 착각에 기반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의 착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착각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흔히 능동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잖아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직접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 뇌의 착각에 불과해요. 사실은 인지심리학적으로 보면 또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생각은 그저 마음속에 떠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적 자극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고 그리고 우리는 그중 일부를 포착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생각을 멈추는 일은 불가능해요. 오히려 그 반대에 더 가깝죠. 어떤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면 괜히 그 생각만 더 집중돼서 그 생각만 계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떠오를 뿐 우리가 이를 멈출 수 없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첫 번째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실제한다고 믿고 있다는 착각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레몬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노란색 과육의 싱싱한 레몬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상 속에서 그 레몬을 한 입 크게 베어무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가요? 분명 여러분 침샘에서는 침이 분비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한 거는 사실 레몬을 상상한 것밖에 없어요. 그 레몬은 여기 실제하지도 않고 여러분은 그 레몬을 맛보지도 냄새를 맡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 레몬이 여기 지금 바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죠. 이거는 우리의 뇌가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뇌의 두 번째 착각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의식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는 이미 끝나버린 과거도 지금 이 순간의 생생한 우울감으로 경험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먼 미래의 걱정도 지금 이 순간의 생생한 불안으로 경험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생각은 마음속에 그저 떠오를 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은 상징적인 효과를 지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생각을 너무도 가까이서 바라보고 그 생각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가까이서 붙들고 생각과 싸우게 되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반추, 종종 생각 곱씹기에 빠지고 그 과정에서 우울과 불안감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각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일어난 과정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심리적인 괴로움을 만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생각은 나 자신이 아니라 그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 바라보고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생각이 나에게 미치는 상징적인 효과를 줄이고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모든 생각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약 하나를 쓰지 않고 마음을 치료한다고 하는 검증된 기법들이 정말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의학에서는 인지행동 치료, 마음챙김 기반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것들이 의학계에서도 충분히 검증된 비약물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치료들의 비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 다 비슷해요. 생각과 거리를 두는 것. 그러니까 한 걸음 떨어져서 내 생각을 마치 남의 생각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거리를 둬야 되는데 문제는 이 생각과 거리를 두는 게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도 생각은 나 자신이 하고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거리를 둘 수 있으려면 생각을 하나의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반응을 잘 구분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느꼈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잠시 한 발짝 물러서서 이 경험을 상황, 생각,
감정, 감각, 행동으로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감정과 감각을 느꼈으며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구분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경험을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자세히 관찰하면서 하나씩 적어보는 거예요. 이런 기법을 분리하기라고 하는데요. 이 분리하기는 우리의 내적 경험들을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 그러니까 그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 중 하나로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반응을 구분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과 스스로의 생각을 객관화하는 데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반응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마음을 잘 관찰하며 그 내용들을 잘 알아차렸다면 나의 주의를 통제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선택적 주의를 함량한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감정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주의, 내가 어디에 신경을 쓸 것인가, 내 주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 주의를 어디에 기울일지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감정이 느껴지고 어떤 감각이 느껴지고 이런 부분들에 주의를 주고 잘 알아차렸다면 잠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과 거리를 두며 머무르기 위해서 주의를 다른 곳에 고정해 볼 수도 있겠죠. 이때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게 호흡입니다. 호흡에 가만히 집중을 하고 있다가 또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주의를 뺏기면 내가 어떤 생각에 주의를 뺏겼구나, 이걸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이렇게 주의를 옮겨서 다른 곳에 둘 수 있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떠오르더라도 거기에 강하게 반응하지 않고 내 생각이나 감정과 별개인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것들과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면의 경험을 잘 알아차렸고 잠시 호흡에 주의를 두면서 그것과 거리를 잘 지켰겠죠? 그러면 이제 천천히 그 주의를 나의 가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의 가치에 집중시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맞는 행동을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연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격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러면 잠시 대화를 멈추고 가만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느껴지는지를 알아차려 보는 겁니다. 다양한 생각이나 감정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분노, 슬픔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생각으로는 치유받고 싶다, 아니면 이제는 못 참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을 테고요. 그렇지만 그것들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잠시 나의 주의를 호흡에 고정시켜 둔 채 생각과 거리를 두고 나의 자리를 확고히 하면서 내 마음속을 지켜보기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내 마음속을 지켜보고 있다 보면 조금씩 그 생각이나 감정들이 잠잠해진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다시 나의 주의를 내가 원하는 가치에 옮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나는 연인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싶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마음속에 어떤 다른 분노나 몰아붙이고 싶은 욕구가 떠올랐다고 하더라도 그쯤이야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 내버려 두고 다시 내가 원하는 내 삶의 가치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선택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충동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그저 다양한 환경적 자극에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생각이나 충동을 무작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생각과 감정들 중에서 어디에 반응할 수 있을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게 엄청 쉬운 일인 것처럼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까지 쉬운 일이면 모든 사람들이 연인과 싸우지 않겠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기 더 쉽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우선 생각은 늘 부정확합니다. 우리의 뇌는 늘 빈약한 근거에 기반해서 섣부른 판단을 내립니다. 사실 이거는 당연한 일인데요. 우리가 낯선 소리를 들었을 때 신속하게 판단해서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고 반응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정교했다면 우리 인간은 진화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부족한 근거에 기반해 결론을 내리게 돼요. 하지만 정확하게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제가 날 싫어하는 게 아닐까? 나는 매번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해. 오늘 하루도 다 끝났어. 다 망했어. 실패했어. 이런 식으로 일부 정보나 일부 사건들만을 가지고 아주 빠르게 섣부른 결론을 내리고
하고 그것에 대해 괴로워하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생각이 늘 부정적인 쪽으로 치우친다는 건데요. 우리는 늘 미래의 위험이 닥칠 확률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작은 실수만 해도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결국 안 좋은 고가를 받고 회사에서 결국 잘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경기도 안 좋은데 다시 취직하지도 못하고 노숙자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작은 실수 하나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꼬리를 물고 생각이 발전하다 보면 제법 재앙적인 결과까지 우리가 쉽게 상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생각과 거리를 두고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을 따져보면 대부분은 턱없이, 정말로 턱없이 부정적으로 편향된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과 거리를 두기 쉽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 생각이 늘 나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모든 요소를 자기 자신에 대입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까지 내 탓으로 돌리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고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실제는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요인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서 나의 기여도를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각은 정말로 애초에 부정적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거리를 바라본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대부분은 그 생각을 없애라고 하거나 피하라고 애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회피하라고 하고 없애라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부정적인 내적 경험이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아주 흔한 예시가 공황장애인데요. 이 공황장애야말로 우리가 느껴지는 감각을 피하려고 하다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공황장애의 시작은 보통 어떤 불편한 신체 감각을 느끼면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공황장애가 있을 땐 이 경험을 회피하려고 애쓰게 돼요.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큰일이 나는 게 아닌가, 답답해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회피하려고 할수록 우리의 주의는 더욱 그 감각에 집중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더 회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 악순환이 아주 빠르게 내 머릿속에서 돌면서 공황, 패닉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비단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심리 경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피하려고 하면 더 강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방법은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건 하나의 심리적 사건이라는 걸 이해하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더라도 그건 하나의 심리적 사건일 뿐이라는 걸 이해한 채 기꺼이 경험하기로 하는 거예요. 없애라고 하지도 않고 통제하라고 하지 않고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것을 기꺼이 경험하기로 할 때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그것이 사실은 텅 빈 깡통이었다는 것, 나의 반응을 먹고 살고 있었던 나약한 허상이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기꺼이 경험하기도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제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재밌는 예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걸어 다니다 보면 문지방에 발을 찌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 순간들에 우리가 발가락을 잡고 와 너무 아파 하면서 막 정신을 못 차리면서 침대에 뒹굴게 되죠. 그 순간에 제가 했던 말이 갑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면 적극적으로 내 발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관찰해 보기로 해보세요. 내 고통은 어디까지 느껴지는지, 아리고 아프다는 거는 어떤 느낌인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쪽 발만 아픈지, 발이 아프면 발바닥 전체가 다 아픈지, 어디까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얼마나 지속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기꺼이 경험하면서 관찰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고통이 심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사이비과학 같은데 실제 인지행동 치료는 통증에 대해서도 아주 큰 효과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검증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 원리를 살펴보면 통증이라는 것도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서 바라보고 기꺼이 경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경험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언젠가 피할 수 없는 삶에서 걸어 다니다가 발을 한번 크게 찧었을 때 그때 한번 실천해 보시고 이게 그 말이구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꺼이 경험한다는 것, 이거는 감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흔히 감정을 야생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넓은 들판에 야생마가 한 마리 있다고 상상해 볼까요? 이 야생마는 엄청 난폭한 거예요. 그런데 야생마를 길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통제하지 않고 그냥 놓아주는 겁니다. 걱정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판이 너무 넓어가지고 야생마가 뛰어날 공간은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야생마를 놓아주면 야생마는 자기가 알아서 뛰어놀다가 제풀에 지쳐서 잠들기 마련입니다. 야생마가 정신없이 뛰어논다고 해서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생마는 나 자신이 아니거든요. 감정도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감정은 나 자신이 아니에요.
어떤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다고 해서 위협적인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보다 더 위협이 되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끔찍하다, 벗어나야 된다, 버틸 수 없다, 최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나의 평가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적인 반응을 하면서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감정도 하나의 심리적 사건, 즉 마음속에 그저 떠오르는 하나의 대상처럼 바라보고 기꺼이 경험하는 게 좋습니다. 이 감정이 나의 몸 어디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가만히 관찰해보는 거죠. 그런데 감정이 너무 격해졌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공황이 올 것 같다, 아니면 너무 감정이 압도돼가지고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감정들을 기꺼이 경험하기는 너무 벅찹니다. 그럴 때에는 잠깐 감정을 안정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흔히 호흡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들숨을 한 3초, 날숨을 7초 정도로 해서 호흡을 천천히 복식으로, 가슴이 아니라 배로 호흡을 하면서 부교감 신경을 잘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호흡을 지속하다가 보면 조금은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만히 눈을 뜨고 나의 주의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게 보이는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감촉이 느껴지는지를 가만히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속해서 감정이 조금 안정되면 이후에 다시 감정을 기꺼이 경험해 보기로 하면 되겠습니다. 거리를 두고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하면서 실제 경험해 본다는 건데요, 사실은 감정이라고 하는 게 엄청 추상적이잖아요. 우리가 우울하다, 불안하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우울과 불안감은 다 제각기 다르거든요. 심지어는 다 다른 감정을 가지고 나는 우울하다, 불안하다 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을 우울하다, 무기력하다 이렇게 퉁치지 말고 우울하다는 게 무엇인가, 내 몸에서는 우울하다는 게 어떻게 느껴지나, 내가 느끼는 우울감은 가슴 여기 부위에서 완전 텅 빈 것처럼 공허함이 느껴질 수도 있고, 혹은 내 손발이 마치 납덩이처럼 느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감정, 패배감 같은 게 느껴지는데 나는 그런 게 우울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내가 느끼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오히려 경험해보는 겁니다. 오히려 경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거에 휩싸여서 괴로워하기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내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특히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신체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호흡이 빨라진다, 호흡이 느려진다, 어디가 무겁다, 가볍다, 등이 굽는다, 등이 펴진다, 다양한 감정들이 신체에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관찰해보면서 경험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관찰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관찰했을 때 이 감정들도 결국은 나 자신이 아니고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냥 하나의 경험,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경험으로서 내가 관찰자로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찰했을 때 감정 자체는 지울 수 없을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받는 영향 자체는 우리가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지금 내가 뭘 느끼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으로 주의를 계속 옮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을 살아라, 가장 비싼 금은 지금이다, 단순히 이런 클리셰에 기반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과학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생각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 뿐이고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나는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감정도 하나의 경험이고 감각도 하나의 경험일 뿐 나 자신이 아니라면 대체 나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할 때 이런저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무슨 공부를 했고 이런 일들을 했고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도 결국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인지심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최선의 답은 나란 그저 지금 이 순간에서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 그 알아차림 그 자체라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나라는 존재는 결국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지금 이 순간의 그 모든 경험들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지금 이 순간에 잘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리면, 저는 옛날에 의사가 되기 전에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삶을 마감하는 그 시점쯤 가면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할 것 같잖아요. 뭐 법적 상속도 그렇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것 같은데 거의 80%, 90% 이상이 그런 얘기들 하나도 안 하십니다. 그쯤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내가 자녀들과 놀았던 그때 그 경험들, 그때 던졌던 그 한마디들, 가을이 왔을 때 빨갛게 물들었던 낙엽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행복하게 남는 경험들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지금 내가 마주하고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들, 그게 심지어 짜증일지라도, 분노일지라도, 혹은 심각한 추위일지라도, 심각한 더위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서만 느껴지는 그 모든 경험들,
경험들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 조금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요즘 너무도 불확실하고 또 불안할 때가 많죠.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믿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미뤄두고 그저 조류에 휩쓸리듯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영위하고 싶은 삶의 형태, 이 가치라고 하는 거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면 온갖 불안감이나 걱정이 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과 거리를 둘 수 있다면 마음속에 그 어떤 생각과 감정이 떠올라도 결국에는 내가 믿는, 내가 원하는, 내가 진정으로 가치롭다고 여기는 삶을 향해 투신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의 이름이 나는 내 생각을 다 믿지 않기로 했다 인데요. 약을 하나도 쓰지 않고 마음을 치료한다고 알려진 심리치료법들의 궁극적인 작동 원리를 하나씩 잘 설명한 책입니다. 책에 보면 생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 가치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아무렇게나 쓴 건 아니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 디스턴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바꾸는 모습들을 관찰하면서 그 경험들을 책에 녹여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제법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이다 보니까 이 생각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100% 다 주관적인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나 감정을 잘 체계적으로 다룬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에서는 단순히 그런 추상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천할 수 있는 훈련법들 같은 것들을 한 20개 정도 포함시켰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가이드를 따라가 보면서 하나씩 일상 속에서 연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한 20가지 정도 제공되니까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과 거리를 두는 방법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 공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읽고 생각을 다 믿지 않고 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